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전 회장을 지내시고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장이신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의 최웅 교수님과 함께 교육 현장의 늘봄 그리고 돌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교육 현장이 워낙에 아주 바쁘게 또 새학기고 하니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 같은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야 될 시기인데, 네. 그런데다 사건 사고도 있고 해서 더더군다나 굉장히 이제 바쁘고 그러실 텐데, 자,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늘봄학교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각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겠죠. 부모들 대신 늘봄은 이제 한두 시간 돌봐주고 돌봄은 긴 시간을 돌봐주는, 그렇게 쉽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습니까, 그게?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거를 좀 한번 정리할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존에는 그 돌봄 교실이랑 그 아이들의 방과 후 시간에 돌봄하는 것과 그다음에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이 같이 그러니까 따로따로 진행이 네,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늘봄이라는 이름으로, 늘봄 학교라는 이름으로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이 이제 함께 합쳐져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체감하실 때는 돌봄 교실에 계속 있다가 방과 프로그램 애들 잠깐 갔다 오는 건데, 이제는 그냥 늘봄 교실에서 계속 있다가 네, 프로그램도 하고 이제 이렇게 네, 진행되는 거라서 사실 그렇게 다르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그 돌봄 교실에 머무는 시간 음,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아무튼 편의를 많이 이제 봐주는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늘봄 돌봄이 이렇게 이동하지 않는, 이제 그 한 교실에서 다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자, 막상 이제 새 학기가 돼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돌봄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라든가 결국 사교육으로 돌리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새학기 되면서요. 늘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우리 네네. 늘봄 전담사 분들께서 인제 하고 계신데, 이게 사실은 학생 수가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고요. 작년에는 초등학교 1 학년만 대상으로 우리가 했었다가 네. 올해 인제 1 학년, 2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인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요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 작년에 1 학년들만 해도요. 타지 이제 지역별로 보면 쪼끔 참 편차가 있겠지만, 네. 원래 돌봄 교실 할 때는 그 맞벌이 가정의 일부 학생들만 이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음. 거기서 인제 추려서 했었는데, 지금은 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네. 보니까 네네. 작년 1년 동안 운영해 봤을 때 약 80% 1 학년 학생들의 80%가 이 늘봄 교실을 이용했다고 네. 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 돌봄보다 참여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네. 기존에 원래 한 교실에 25명 정도 학생들이 참여했었는데, 많게는 적게는 한 3-4명 더 하는 데들도 있고, 또 좀 많은 신청한 학생들이 많은 데들은 네네. 25명 정원인데 막 40명, 50명 음. 막 이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겠네요. 진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학생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챙기시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프로그램이 또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도 현장에서 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학생 수가 급작스럽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돌봄을 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숫자도 좀 늘려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겠네요, 이러다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 학급 자체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네, 그렇죠. 학급을 좀 나누고 늘봄 전담하시는 선생님들도 좀 더 인원을 많이 늘려야 이 네. 학생들의 수요를 다 그렇겠죠.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이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또 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계획은 염두에 두지를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늘봄 초등학교 1 학년 학생들이 80% 정도 인제 이용했다고 했는데, 이용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높았거든요. 네. 학교가 안정된 안전한 공간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만족도가 높아져서, 사실은 이게 학년이 확대되면
계속 전체 학생의 한 70% 80%가 이용할 거라고 예상을 음. 했어야 했는데, 사실 그 예산의 문제라거나 그 인제 인력 충원의 이런 문제들이 계속 해결되지 않은 채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폭발적인 그 많은 학생들이 고학년들은 안 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교육 현장에서는. 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저학년뿐 아니라 고학년들도 이 제도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것 같은 어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지금은 이전에 돌봄을 했던 1 학년, 음. 2 학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1 학년, 2 학년 해서 한 반에 25 명씩 뭐 2 반, 3반 요렇게 운영을 하던 네네. 거였는데, 1 학년 전체 학생의 80%가 이용하니까 아. 2 학년에도 급작스럽게 늘어났네요. 급작스럽게 인제 늘어나는 겁니다. 사실 작년에 1 학년만 했을 때는 괜찮았어요, 기존에 하던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에 인제 곱하기 2 되는 거죠, 2 학년이 들어오니까. 네네. 이제 내년 되면은 3 학년부터 6 학년까지 다 들어오거든요. 물론 고학년으로 갈수록 참여하는 학생들이 좀 숫자가 적어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늘어날 것이기 음. 때문에 뭔가 좀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부모들이 이 제도에 대한 호응이 높다는 거로 평가를 해도 될 것 네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한편으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서 상당히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에 지난 그 문제가 있었죠. 또 하나의 문제. 대전 교사 사건 이후에 늘봄 돌봄 현장에서 부모와 대면한 뒤 아이를 귀가시켜라, 이런 지침이 이제 권장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부모의 얼굴을 어떻게 다 알 것이며, 네. 또 일일이 교사 한두 명이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돌려보내야 될지, 이 또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확실한 어떤 폼을 만들어서 보내줬지만 현장에 있는 교사가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게 많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이 지금 늘봄 행정실무사분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막 이제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고, 네네. 벌써 새 학기 됐는데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힘이 드시니까. 네. 너무 힘들어 가지고 말씀해 주신 대로 아이들 한 명 한 명 부모님의 얼굴도 모를 뿐더러 아이들이 귀가하는 시간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아이들이 교실에 있는 상태에서 2 명, 3명 아이들 데리고 가서 아이들 인제 하교시키고, 음. 오면은 그 사이 아이들은 또 교실에서 이제 그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또 이제 네네. 방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이런 현상들이 인제 계속 일어나고, 또 인제 안전기가를 또 예 져야 하니까 인제 결국에는 그 늘봄 전 실무사분들께서 이것들을 다 책임지고 아이들한테 인계했는지 안 했는지 봐야 음. 되고, 어떤 아이는 학부모님이 오지만 또 누구는 뭐 학원차 타고 가는 애들도 있고, 네네. 예 하 할머니가 또 할아버지가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그걸 다 기록해 가지고 언제 몇 시에 갔는지를 네. 체크하면서 그 시간에 프로그램도 하고, 음. 네 아이들 돌봄 챙기기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네. 현실입니다. 현실이네요. 이제 2인 1 조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한 분은 그렇죠. 네. 교실에서 네.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또 부모님이 오면 한 분이 실무사라고 말씀을 네. 하시나요? 실무사께서 네. 나가서 부모님께 안전하게 인도를 하고, 이런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혹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한 분의 실무사가 다 운영을 하는데 아이를 환송하러 부모님께 데리고 나갔는데 교실에 있는 아이가 사고가 난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네. 되면 부모님들은 앞뒤 상황 무조건 다 네. 고려하시지 않고 그 실무사님에게 잘못을 전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만약에 벌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돌봄에 실무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 자체가 음. 감소될 수가 또 있겠네요. 음. 그래도 좀 안타까운 중에 또 다행인 것은, 이렇게 몇몇 지역이 뭐 서울의 광진구라든지 인천도 하 쪼금씩 인제 확대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귀가시키는 것만 뭐 광진구 서울 광진구에 보니까 네. 늘봄 지킴이 지원해 주는, 네 네네. 그래서 아이들의 그 하교하는 고것만 해 주시는 분들을 또 지원해 주고 계시고, 인천교육청에서도 안심 도우미, 귀가를 위한 안심 도우미 네. 지원 사업 네네.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2인 1 조로 해서 그 역할 분담을 좀 해 주시면 네. 우리 실무사 여러분들이 일하시기가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전 교사 사건 이후에
굉장히 그 걱정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제 학교도 우리가 믿을 수 없다. 뭐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우리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대전 교사 사건의 실체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 건가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아이들의 안전한 귀가 문제가 네, 인제 네네. 대전 사건 때문에 이제 일어났는데요. 그 대전 사건이 일어났던 그 배경이나 사건 인제 조사 경찰 네네. 조사 결과 보니까 처음에는 이 교사의 정신 건강 문제를 인제 쪼끔 이슈로 하다가 네네. 조사 결과 보니까 정신 건강 뭐 우울증이나 뭐 어디 음. 보니까 사이코패스가 있다 네, 뭐 이런 네네. 얘기가 있었는데 그 조사 결과로 나온 걸로 보니깐요. 오히려 인제 가정에서의 불화하거나 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음. 쌓여 가지고 본인을 향한 원래 공격 그러니까 스스로 인제 목숨을 끊으려고 하다가 '나 혼자 죽는 게 억울해서 누군가를 네, 해치고 네, 같이 네네. 죽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한 거라서 우울증이랑은 쪼금 다르게 좀 네네.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여기서 인제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어요. 네. 선생님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네. 아무래도 인제 정신 건강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면은 네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네. 불만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반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네네. 키워질 수 있는데 선생님의 경우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음. 높았던 것 같고 이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다만 네. 이 개인 한 선생님의 문제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는요. 네네. 우리 현장 교육 현장에 계시는 교사분들의 정신 건강은 어떤가? 괜찮나? 음.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괜찮나? 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이게 음. 다른 사람을 해쳐서 그렇지 학생을 해쳐서 그렇지 이게 나로 향하면 그게 바로 서희초 네. 사건이었던 네네. 거고요. 예. 그전에 다른 지역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생님들이 계속 계셨거든요. 네네. 이런 선생님들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작년에 교육정책연구소에서 한국교육정책연구소에서 초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네네. 대상으로 스트레스 1위 원인 음. "스트레스의 원인이 뭐야?"라고 인제 물어봤더니 네네. 1 위가 학생들의 그런 위반 행위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안 듣는 거와 네네. 학부모의 항의 및 소란이 40% 였어요. 네. 학부모. 선생님들이 업무적인 거보다 이 학생들과 학부모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네. 것들로 네네.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또 다른 공무원분들과 우리 교사, 교육 공무원들 이렇게 좀 비교해 보니까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가 이미 2.2 두 배가 넘는다 네네. 하는 조사 결과도 나왔거든요. 네네. 그만큼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음. 이게 가중되고 또 인제 마음 건강에 쪼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더 심해질 그렇겠죠. 수 있고 네네. 또 이런 사건이 안 나타나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뭐 어느 편의 입장을 저희가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인제 학생들의 어떤 항명이나 위반 행위들 교사를 존중하지 않고 굉장히 그 무례하게 구는 그런 학생들의 태도라든가 또는 학부모들이 교사를 향한 맹목적인 어떤 네. 가불관계가 형성되는 '우리 아들은 이렇게 해 줘야 돼.'라는 그런 어떤 이 지나친 요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교사들의 스트레스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아까 40% 라고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뭐 그 외에는 이제 개인적인 가정부라도 있을 수 있고 직장 내 선생님들끼리의 어떤 상황도 있고 그렇겠지만 결국 가장 큰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그 교사를 향한 지나친 여러 가지 정해지지 네. 않은 행위들이 이제 교사들을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한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분들도 뭐 위로를 해 주고 또 위안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가장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다는 네네. 것과 상대적으로 인제 이 교육활동보호센터라는 게 네네. 인제 운영되고는 있는데 네네.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서 상담하시는 상담사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너무 작아요. 아. 교원들이 다 네. 이용하시기에는. 네네. 그리고 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나를 알고 있는 교육 현장의 누군가한테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게 사실 또 쉽지 네. 네.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인제 이런 기관을 이용 안 하고 음. 지역에서 알아서 또 인제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 네네. 문제를 쪼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흔히 교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교원 지휘법에 따라서 사실 교육청이 이런 어 학교에서의 학생들과 관련된 뭐 학생들 의 교육 활동에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활동들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또 인제 학생들을 생활 지도에 관한 사항들을 좀 정리할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네네. 너무 어느 정도 과한 요구는 하지 않도록 뭐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침을 한다든지, 네. 그런 내용들을 쪼끔 촘촘하게 만들어서 이것들에 대한 합의를 학부모님들과 하고 지침에 따라서 쪼끔 이렇게 운영한다면 쪼끔 '좀 줄일 수 있지 네. 않을까?' 이런 네네.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빨리 마련이 되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인제 그 본인 스스로가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교사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함부로 드러내질 또 못하신다는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 못 맡겨 이럴 수도 있고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사인데 그런 걸 어디 가서 얘기하면 좀 창피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있으실 수 있고요. 음음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교사를 우리와는 다른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 어떤 불미스러운 요구를 할 때에는 오히려 높이 보는 게 아니라 낮이 보는 음.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정신 건강에 대한 이런 네네.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을, 우리가 요즘에는 마음 건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뭐 "몸 아프면 치료받듯이 당연히 하는 거야." 이렇게 인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네. 교사분들이 그렇게 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런 교사한테 어떻게 맡겨." 이렇게 그럼요. 교사분들을 낙인 찍게 되는 네네. 경우가 있어서 더 치료를 못 받게 그럼요. 될 수 네.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런 인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인천의 늘봄 돌봄 교육 현장이 많은 또 문제점과 또 좋은 점 나쁜 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발발을 하고 있는데 인천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 돌봄과 또 늘봄과 돌봄의 교육 현장. 음 인천도 혼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 네네. 혼란스럽고 학교마다 굉장히 상황들이 이제 어렵기는 한데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인천이 어 늘봄 학교를 하면서 약간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안전한 네. 귀가 조치라든지, 그거에 대한 어떤 시설, 네.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네네. 장비에 대한 지원 사업들도 하고 있고, 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천이 그 늘봄을 담당하시는 담당자분들을, 인천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한 학교당 그래도 한 명씩은 다 배치를 한 상태예요. 아, 예.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은 아예 안 계신 학교들도 네. 네네. 있거든요. 근데 인천은 그래도 초등학교에 다 배치는 되어 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규모가 늘어나는 거에 음. 비례해서 더 늘어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좋은 얘기 늘 해 주셔서 우리 교육 현장의 어려운 점을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 주셔서 고마운데요. 음. 자, 마지막으로 이런 돌봄 교육이 원활히 뭔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 음. 어떤 거를 꼽아 주실 수 있습니까? 어 지난번에도 인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걸 '학교가 다 할 수 있나?' 약간 네. 여기에 항상 고민이 있어요. 지금처럼 음. 다 몰려서 이렇게 하면 어차피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학교가 그걸 감당하려다 보면 학교의 입장에서는, 네네. 교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교육 현장에서 계속 이제 늘봄의 비중이 훨씬 더 많이 커지기 때문에 네네. '이것을 학교에서 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도 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어쨌든 지금 늘봄 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좀 인력 확대가 필요하겠다는 거 네. 인력 확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단지 이 늘봄 학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또는 지역 사회에 있는 다양한 지난번에 말씀드린 지역 돌봄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과 연계해서 좀 더
폭넓은 이런 음. 돌봄 기관들과 연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은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네네. 학교보다는 이제 분산돼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그렇게 분산돼서 이용하도록 할 거면 거기 가는 그 기관의 프로그램의 질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죠. 늘봄 학교와 이제 좀 차등이 네네. 없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있는 돌봄 기관에 대한 또 지원 확대 이런 것들이 음.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선택의 폭을 넓혀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 해 네. 주셨고요. 그리고 또 민간의 질적 향상을 좀 도모해야 결국 많은 지원 대책이 있어야만 학생들이 이렇게 분산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얘기 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혹시 어떤 얘기 2 주마다 오시니까 2주 네. 뒤에는 어떤 얘기 2주 뒤에는요. 제 네네. 앞에서 저 소개해 주실 때 네네.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공동위원장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네. 다음 주에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좀 이제 소개해 드리고 거기서 했던 일 그리고 교육청 안에 굉장히 많은 민간 음. 거버넌스 활동 또 위원회들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나눠 보고자 네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웅 겸임 교수님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의 겸임 교수시고요.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장이시고 전 학교 교사복지사협회 회장님이시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학교의 문제점들을 아주 쉽게 여러분들 귀에 쏙쏙 알아듣기 쉽게 잘 풀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께 좋은 얘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짬 내주셔서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